시사케이 뉴스에서는 오늘 강원도 동해시 묵호중학교 문경협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운영과 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인성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향이면서 모교의 교장으로 부임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교는 언제나 제게는 고향 같은 곳이죠. 이 모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 고향을 떠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여년이 흐른 다음 해 학교장이 돼서 모교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마치 모교는 항상 늘 푸근한 부모님 같은 품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이 모교의 교장이 되기를 학수고대 하셨는데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제가 모교 교장이 된 것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남다른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9가지 질문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냥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는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항상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호 간에 서로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막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이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를 고려하여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의 성적과 정신 건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계획이신가요? 질문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문 같지만 네. 자, 저는 당연히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네. 특히 중학생들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감정적인 변화가 매우 심하고 또 성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심적 갈등을 겪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중학교에서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급 학교에 지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스스로가 자각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막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협력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혹시 실행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부모들이 학교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학교의 내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사소통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에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저는 공개 수업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일을 정해서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항상 저희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학부모 공개 수업만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학교를 소개하고 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교장이 직접 특강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등을 이용해서 열린 교장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한 열린 학교를 운영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문턱이 높아서 학교를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교장실 문을 열어놓고 학교의 문을 열어놓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참 들으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환경 내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질문 또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함축해서 어떤 의미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삼위일체가 공동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이 배경이 다르고 교사들도 개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주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곧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형평성,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포용 또는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존재하는 것도 학교이겠지요. 따라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생들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맞춤식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학교의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막바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적인 교수법을 구현하고 중학생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다루는 데 있어 교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혁신적인 교수법,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면 없습니다. 혁신적인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테네 학당에서 강의식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현대에서도 강의식 수업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많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수업 도구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수업 도구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강의식이 현재에 다시 또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표준화된 교수법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흥미있는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수업을 가장 좋아해요. 그 재미있고 흥미있는 수업은 교사들의 일종의 수업 태도, 수업 구현 방법,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실 환경에서 주어진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수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죠. 그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기보다는 핸드폰이나 기타 도구를 가지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뛰어놀기에 뛰어노는 시간이 부족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뛰어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어노는 게. 왜냐하면 집에서조차도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열심히 뛰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 체육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 넓은 동네에 마음껏 뛰고 그럼으로써 저는 학생들의 그 내부적인 불만 또 내부적인 욕구들이 뛰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위로 폭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학교 폭력도 당연히 줄어들 것 같고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있고 또 가정에서 일이 있고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신체 활동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찰을 포함해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순찰, 돌고 이런 목적으로도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기타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뛰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7번째입니다. 회복적 관행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과 징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안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안은 누가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관행이나 규정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입니다. 이 학생들을 처벌보다는 또는 징계보다는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 칭찬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입니다. 처벌은 능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가 본 아이들은 학생들은 칭찬에 목말라 하고 또 따뜻한 눈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어른들의 입장에서 처벌보다는 이 학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만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처벌보다는 따뜻한 관심, 배려, 칭찬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3가지 남았습니다. 8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학생의 교육 여정에 학부모와 더 넓은 지역 사회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학교 활동과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옛말에 한 마을의 아이는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모든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내가 소속된 마을과 지역사회의 모든 아이들을 마치 내 아이처럼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동해에 와보니까 현재 여기 청소년 센터라든지 청소년 수련관 이런 터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터전들. 이런 터전들을 이용해서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학교와 연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사회도 또 이 청소년들도 보다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자신과 교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최신 교육 트렌드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요즘은 굉장히 정보가 넘치는데 교사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죠. 교사들은. 따라서 본인 과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떤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당연히 확보해야 하고 본인 수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 자료 준비와 교수 방법으로 저는 매 시간 감동적인 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제공되고 있는 차고 넘치는 다양한 교육 사이트를 이용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며 그거를 요즘 MZ들 스타일로 아내와 자녀 자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내와는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8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작년이 진주혼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아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아내 역시 지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정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녀는 일남 일녀인데 아들은 ROTC 출신으로서 지금 한미약품에 근무하고 있고 딸은 공무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클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보다는 인성을 더 강조했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해 왔고 역시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자녀가 내 아들 딸이 과연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강조한 대로 잘 생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같은 집에서 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시군요.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묵호 중학교의 앞날은 밝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내시겠어요? 어떻게?